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6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2015 읽기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이렇게 바뀌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게 좋은 것 같고요. 5년 135일차 아침에 책나방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109페이지예요. 109페이지 보면 AI, 그쵸? AI에 대한 부분들을 나갈게요. 네. AI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단순한 체험 수준에 머물렀다면 2025년에는 일상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의존 단계로 접어들었다. 2025년 5월 기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생성형 AI인 챗GPT의 국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1771만 명에 달했다. 한국의 챗GPT 유료 구독자 비율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특히 업무 의존도에서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생성형 AI가 앞으로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질문한 결과 10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7.94점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68%가 8점 이상으로 평가하며 그 영향력을 크게 인식했다. 이는 생성형 AI가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업무 수행 전반을 좌우하는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생성형 AI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인공지능 기반 119 신고 접수 시스템 AI 콜봇을 도입해 대기 신고를 동시에 처리하고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활용하면 신고 폭주 상황에서도 통화 대기 없이 빠른 접수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의 체류 시간, 이동 경로 반응 등을 AI로 분석해 매장 운영 실태를 수치화할 수 있는 방문자 분석 솔루션 메시는 리테일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례로 꼽힌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 데이터가 있으면. 네. 이처럼 AI는 이제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 공공안전, 유통 등 생활 전반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모든 생활 전반에 AI가 다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 AI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AI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 그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 이 AI 시대의 모든 것들이 접목이 됐는데, 그러면 점점 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이 AI, 챗GPT한테 묻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맞다, 챗GPT, 맞다, 챗GPT 하고 또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게 이제 더 얘랑 진짜 의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도 알아야 할 거고요. 그렇죠? 네. 볼게요. 배경 트렌드 및 향후 전망.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AI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있다. AI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고성능 언어 모델과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하면서 서비스 단가가 낮아지고 그 결과 누구나 양질의 AI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고령화, 인력난, 생산성 압박이 지속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접근성 확대는 더욱 의미가 크다. AI 기업들이 무료 개방을 택하는 이유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실사용자들의 사용 데이터와 피드백을 통해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서다. 언어 모델의 미세 조정에는 대규모의 실제 사용 데이터가 필수적이며 이를 확보하는 것은 기술력 못지않게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빅테크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이어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AI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대규모의 국가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AI는 MZ세대에서 점점 더 익숙하고 긍정적인 기술로 자리 잡으며 그 영향력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구글에서도 내놓지 않았던 제미나이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얼마나 학습시켰느냐에 따라서 걔가 나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두 개를 다 쓰고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어쨌든 AI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 AI가 우리 프리즈마이어에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챗GPT한테 지금 챗GPT 쓴 지 얼마나, 지금 꽤 1년이 훨씬 넘었죠? 벌써 2년, 작년, 재작년 11월이었나요? 23년도인가요? 언제 나왔죠? 4년, 5년.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챗GPT가 나온 지 2년이 넘었거든요. 거기 안에 제가 처음에는 좀 천천히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또 더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지금 물어보고 프리즈마이어에 대한 것도 이게 뭐야? 이 뜻이 뭐야? 왜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좀 어정쩡한 그런 단어들의 핵심적으로 같이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 물어보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하고 하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학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탈, 의식까지 풀어줄게 하면서 의식, 사업의 관점, 의식의 관점에서 쫙 풀어준단 말이죠. 그만큼 나를 얘가 아는 거예요. 프리즈마이어는 재면 잴수록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얘가 읽고 있어서 자동으로 AI가 생성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미 우리 회사는 이렇게 AI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생활 속 전반에 다 갖춰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런 회사를 알게 된 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시대의 변화, 에 맞춰져서 이미 20년 전부터 만들고 있었다는 거 대단하죠. 컨설테이션도 저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내가 내 얼굴을 딱 찍어서 추천해주는 제품을 쓰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AI가 추천해주는 제품. 사람들은 다 틀려요. 이거 이렇게 다 틀려요. 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경험이 작은 사람과 많은 사람의 추천 제품이 다 틀리다라는 거죠. 약간 틀릴 수 있는데 AI가 딱 찍어서 비포 애프터를 보고 하는 거는. 그래서 컨설테이션도 우리는 계속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즈마이어도 이제 받으실 거잖아요. 2월 9일 날. 그러면 측정을 계속 했을 때 내 몸을 얘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그쵸? 빠르게 먼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씻고 똑같은 시간에 같은 손가락으로 검지에다가 뭐 있잖아 엄지에다가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똑같은 시간에 같이 했을 때 더 정확하다. 엄청 예민해요. 얘가. 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는 이미 20년 전부터 준비한 회사와 동등한 관계로 손을 잡고 있다라는 거 너무 참 감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뷰티. 유명하죠? K뷰티가. 네. 한국 브랜드 화장품. K코리아예요. 그죠? K뷰티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찾는 카테고리가 됐다. 글로벌에서요, 소비자들이 K뷰티,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또 이제 화장품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2025년 상반기의 한국 화장품 해외 수출액은 55억 1천만 달러, 약 7조 6,5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했다. 이거를 K뷰티가 이렇게 많은 55억 1천만 달러가 사상 최대 기록을 했대요. 근데 미네랄 오일, 그쵸? 미네랄 오일 어디 갔나? 그쵸? 미네랄 오일을 어, 풀어지지 않는 내 몸에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또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더 알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K-뷰티가 아니라 N-뷰티, 그렇죠? N-뷰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명감을 갖고. 예. 전년도 상반기 48억 달러보다 14.8% 증가하며 불과 1년밖에 기존 최대 수출액을 갈아치우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화장품 수출국도 202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176개국에 달한다. 미국 화장품 편집숍 얼타 뷰티에서는 코리안 스킨 얼티뷰티죠. 얼티뷰티에서는 코리안 스킨케어라는 카테고리로 K-뷰티 제품만 모아 판매하는 매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글로벌 뷰티 편집숍 세포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가 1초에 하나씩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며 풍기 현상을 보였다. 최근에는 K-뷰티 제품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2025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8명이 올리브영을 찾아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4월 한 달을 기준으로 올리브영의 외국인 관광객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72%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인기에 한국관광공사는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으로 떠나는 K-뷰티 여행 캠페인을 추진하기도 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데모를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데모를 오일도 풀어서 보여주고 약산성도 테스트하고 소금도 들고 다니면서 인앤서 뿌려서 물로 수분으로 바뀌는 거. 남자든 여자든 그 이 데몬 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들고 다니고 항산화에다 페이스 와시 들고 다니는 거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뷰티 산업이 이렇게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서 정말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찐으로 내 피부가 어떻게 해야지 좋아지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배경 트렌드 및 향후 전망, K-뷰티의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은 트렌드 대응력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뷰티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제품을 바로 출시한다. 때로는 소비자가 원하기 전 니즈를 읽어내며 뷰티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공이 가능했던 이유는 탁월한 기획력을 갖춘 브랜드사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 같은 제조업자, 개발 생산업체,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유통업체가 함께 상생하며 생태계를 진화시켰기 때문이다. 우리 컨설테이션, 베라 플랫폼도 진화를 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시켜야 돼요? 위드그룹 사람들이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뉴스킨을 안다고 그게 아니라 베라 플랫폼이라는 거를 알고 계신 우리가 그렇죠? 더 생태계를 더 진화시킬 수 있도록 뷰티 생태계를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최근에 K-뷰티는 그동안 뷰티 강국으로 불리던 국가들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품질과 기술력을 갖추게 됐다. 소비자들에게는 프리미엄 브랜드에 견줄 만한 수준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고품질과 가성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조합이 전 세계 소비자들을 사로잡으며 가격 대비 만족도에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고 있다. K-뷰티는 이제 한류의 연장선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속도와 기술력의 강점에서 브랜드 파워와 프리미엄 제품까지 확장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더욱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 키워드 쭉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가 진단 테스트. 어, ISTJ, ENFP, 그쵸? ISTJ. 내향적이고, S는 감각적이고, I는 사고가 발달되어 있고,
J는 판단하는, 그쵸? 판단할 수 있는, 잘 판단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ENFP도 E도 외향적이고 N은 직관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F는 어, 감성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P는 인식, 그러니까 유연성, 그런 자유롭고 즉흥적인 거, 그쵸?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아이디어가 샘솟는 그런 스타일,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애견남, 테토녀, 그 뭔가 싶었어요, 애견남이. 애견남은 에스, 에스트로겐의 남성 있죠? 남성 성인 그 에스트로겐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터프한 남성보다는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성성이 더 발달되어 있는, 우린 항상 반반에서 남성은 좀 더 67%, 70%, 30%는 여성 호르몬, 이게 나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점점 남성 호르몬이 70이면 뭐 더 줄어드는 거예요. 50, 40으로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는, 남성이지만, 그래서 터프한 남성보다는 감성적이고 다정하고 섬세한 남성을 얘기한대요. 애견남. 요새 애견남들이 더 좀 인기가 있잖아요. 터프한 남자들보다는 다정하고 사소하게 뭔가 잘 챙겨주는 그런 남성들을 원한다는 거죠. 애견남이 이제 더 인기가 있고요. 테토녀는 테스토스테론 여성, 그러니까 여성스럽고 보호받는 이미지보다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옛날하고 남성적이고 여성스러운 이게 이미지가 조금씩 이게 바뀌어서 반반 이게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토녀는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을 원한다는 거죠. 남자분들은 결단력 있는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이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기대고 여성스럽고 이런 것보다는 더 음, 그런 여성들. 그래서 애견남, 테토녀라는 이제 이런 애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HSP, HSP가 또 뭔가 그랬더니 고감각자,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을, 이런 에너지들을 남들보다 훨씬 깊게 느끼는 사람들을 HSP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불안형이 있고 회피형이 있고, 불안형, 회피형.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안형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200 이하의 불안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식 수업을 듣는 거예요. 전,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78, 80%가 200 이하란 말이에요. 감정적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저도 그랬어요. 감정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감정도 에너지고 사업에 쓰는 에너지는 용기를 내서 써야 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용기를 내서 쓰는 그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꾸 감정적인 거에 불평불만하고, 이것도 다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로 써야 될 것이냐 이거죠. 불안할 때는 내 안에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많이 오랫동안 10년 넘게 공부한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 내 안에 불안할 때 어떻게 해요? 밖에 너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고 이렇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내 안에서 찾으면 답이 나온다. 내 안에서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밖을 보고 얘기하는 불안형들이 대다수의 80%의 사람들이 불안형이라는 거죠. 불안한데 그걸 보기 싫어서 회피를 한다. 그 중에 또 표출하고,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80%가 감정적인 부분들이 200 이하잖아요. 200 이하기 때문에 회피를 하거나 표출하거나 억압을 시키는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찾아서, 오늘도 이제 부산에서 수업이 있어요. 그럼 부산에서 뭐요? 질문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아, 이해받기 위해서 이해하고 해소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요. 다른 아무 데도 그런 게 없어요. 다른 그룹에서도 다른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를 해도 잘해요. 에너지를 잘 써요. 회피를 해서 잘 쓰든지 써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도 해소하면 정말 더 잘하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 적당하게 잘하면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 근데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 감정을 해소시키고 이해받고, 내가 누구한테 이해를 받아요? 내가 내 스스로가 이해가 되면 타인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엄청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에
시스템이 있는 그룹인 거죠. 위드 그룹이. 대단한 그룹입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대단한 그룹인데 자부심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문제, 내가 해야 될 감정적인 회피하고 있는 불안형, 회피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 밖에 있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그쵸?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자꾸 내뱉고 있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정말 에너지를 사업하는 데 쓰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사업하는 데 에너지를 몰입을 완전히 할까 싶어요.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쓸 에너지를 쓰려고 저는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요즘 사람들은 키워드로 본인을 소개한다. 키워드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나를 해석해주는 테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이가 자가진단 테스트의 결과를 본인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 2025년 7월 기준 전국 10대에서 60대 1,57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6.8%가 MBTI 등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저는 이거 안 했거든요. 그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야. 근데 뭐라 그러더라? 까먹었어요. 어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하도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뭐 체크를 미세하게 다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MBTI 자가진단 테스트에서 나는 어떤 유형이야?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는데 P인가 뭐 J인가 그걸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면 P 성향도 있는데 J 성향도 있고 그래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제 거를 내가 체크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나의 성향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 1년이 훨씬 넘게 제가 이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질문하고 의식적인 부분들도 어떤 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그 선생님 같이 대답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아주 근사치 같이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친한 친구 같이 있잖아요. 막 그래요. 이제 그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해봤는데, 예, 어제 이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열기는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BTI 검색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이었으며 2위의 일본에 비해서도 2배가 넘는다. 요즘 인기 있는 자가 테스트는 MBTI 검사 외에도 HSP, 초민 감자, 그죠? 초민 감자라고 해요. HSP, 그다음에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빅5 성격 검사 등 매우 다양하다. 2025년 가장 큰 인기를 끈 에겐 테토 테스트는 성별과 호르몬 기질에 빗대어 개인의 성향을 구분하는 심리 유형 테스트다. 테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적인 성향이, 에겐, 에스트로겐은 여성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경우를 뜻하며 온라인 심리, 취향 테스트 플랫폼 푸망이 선보인 해당 테스트는 이용 횟수 100만 건을 돌파했다. 에겐, 테토, 테토는 새로운 정체성의 한 축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이처럼 사람들을 진단하고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8분인데, 네. 재밌죠? 세상의 어떤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내일 1961일차는 어, 내일도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저도 이제 부산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직접 들으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월 7일 외우셨죠? 그럼 오늘은 부산이면 다음 주는 대구 수업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3월 7일, 8일 시크릿 있습니다. 2월 10일인가요? 9일이 월요일이니까 10일이네요. 그쵸? 10일 날, 10일인가요? 11일인가요? 11일인가? 입금하는 날이네요. 제가 정확하게. 네,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입금하는 날, 또 이제 벌써 다음 주가 입금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해서 오셔가지고, 시크릿이 저절로 되는 거. 그냥 반짝반짝 막 있잖아. 금가루가 묻어져 있는 완전 케이크를 먹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예, 여러분들 상상하시면서
상상이 진짜 중요해요. 심상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나의 현실도 내가 심상화한 결과이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았더라면 다시 심상화하는 방법을 바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상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네, 3월 22일 우리 또 다 모이는 날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명상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